자,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는 우리 시험에 가끔씩 이제 실기도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실기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자, 일단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현금이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그 동전하고 지폐만 현금이라고 하죠. 근데 회계는 좀 현금의 범위를 좀 넓게 봐요. 회계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현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면 현금으로 봐줘요.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세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통지서를 날린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건 우리가 지금 현금이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돈은 아니죠. 돈은 아니지만 이거 언제든지 내가 통지서 가져가가지고 여러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현금의 개념이 넓은데 이제 여기 아니라 이거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이게 주주들한테는 좀 어려운 개정 과목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냐면 현금하고요. 곧 현금이 될 자산들이에요. 이 정도 느낌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목적상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냥 현금과 현금이 곧 될 자산이라고 주주한테 알려주는 용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죠? 이게 실기에서 나와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나중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장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장부를 찾을 때에는 주주한테 알려주는 용도로 내가 검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기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거 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 정보 이용, 외부에 보고하는 용도다라는 거예요. 외부에 보고하는 용도로는요, 현금과 현금 비스무리한 자산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됐죠? 이것만 기억하시고, 우리한테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자, 뭐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은 지폐하고 동전이죠? 그죠? 근데 여기 두 번째죠. 자,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대자는 대신하다 할 때 대자고 개정 과목 아닙니다. 통화 대용증권에서 대자는 대신할 대자고요. 그 다음에 용자는 쓸 용자 써요. 통화가 지폐나 동전이다라고 했죠. 해석하면 지폐나 동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란 뜻이거든요. 해석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시험 목적상은 이 통화대용 증권은 지폐나 동전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지폐나 동전처럼 현금처럼 보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목적상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우리가 그 10만 원짜리나 100만 원짜리 수표 있죠. 얘네들은 물론 내가 이제 100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 수표로 결제를 하려면 그게 위조가 된 건 아닌지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현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기압 수표라고 여러분 적혀져 있죠? 그래서 통화대용 증권의 대표적인 게 자기압 수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한 우편화는 빨리 설명할게요. 얘네들은 여기에서만 나오지 다른 곳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옛날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특히 회계하실 때는 좀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나왔던 애들이 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뭐 계좌이체나 폰뱅킹이나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카카오페이나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옛날에 계좌이체 안 되고 뭐 ATM 기계도 없고 요랬던 시절 있죠. 요랬던 시절에는 내가 이제 송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우체국에다 저금을 하는 거예요. 우체국에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저금을 하잖아요. 그럼 우체국에서 뭐를 주냐면 우편한 증서를 줘요. 100만 원짜리 증을 줍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짜리 증을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송금하려고 해요. 그럼 100만 원을 예금을 해가지고 그 100만 원짜리 증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봉투에다가 옛날로 따지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100만 원짜리를 어머니한테 보냈어요. 근데 주소를 잘못 간 거예요. 그럼 주소를 잘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우편환이라는 증서잖아요. 그 우편환이라는 증서를 다른 사람이 받아봤자 거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게라고 했는데 어머니 이름이 A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 주소로 간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주소로 가면 그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신분증도 안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아들아 이거 100만 원짜리 안 왔는데 다시 보내주면 안 될까? 라고 해가지고 다시 제가 일정 수수료를 주고 우편한 증서를 우체국한테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다시 어머니한테 드려요.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우편한 증서를 받으시는 거죠. 송금하나 우편한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어머니께서는 우체국에 제시를 하면 1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응? 거의 안 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는 아니고요. 알죠? 아무튼, 그래서, 네, 그죠. 너무 옛날이라서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 저도 이론상으로 배웠지. 그죠? 이론상으로 압니다. 여러분, 이때 안 살아봐서 그래. 오해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안 살아봤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송금한 우편한 증서는 단순하게 어머니 입장에선 우편화를 은행에 제시해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언제든지 100만 원도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현금처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도 아마 있을 건데 지금은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날리긴 하지만 현금도 같이 쏘죠. 계좌이체로. 맞죠? 하지만 옛날에는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날라왔어요. 날라오고 그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내가 받아요. 받아가지고 은행에 제시를 해야지만 돈이 들어와요. 옛날 지금 말고. 그러니까 옛날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내 입장에선 옛날로 배당금을 10만 원 받으세요라는 삼성전자한테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받았다고 지금 당장 현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제 신분증과 배당금 통지서 10만 원짜리를 관련 은행에 제시하면 어때요? 10만 원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받았을 때 돈이네라고 생각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우리가 현금으로 보겠다라는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빨리 하는 이유는 얘가 시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챕터가 아니어서 그래요. 이쪽에서만. 여기 별표 친 거네. 여기 제가 빨간색 친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애랑 같이 엮어서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회계 1급 때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 사채라는 게 출제가 돼요. 사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는 그거죠. 일수. 그죠? 아니면 리드코프. 그죠? 그런 거지. 개인 사채입니다. 개인 사채. 예, 그 사채가 아니라요.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투자받는 거. 아니면 채권자들한테 돈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증서를 발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요, 채권자들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우리가 회사채라고 실제 풀네임은 회사채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 우리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얼마, 이자는 몇 퍼센트 드릴 거고요. 네, 그럴 거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발행하는 게 우리가 회사채라고 하거든요. 그럼 질문 좀. 그럼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 채무자는 자산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채무자는 부채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사채를 매입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채를 발행한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사채를 내가 취득한 거예요. 취득했다라는 건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구분 좀 하셔야 돼요. 사채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입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사채라고 나올 거예요. 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요, 부채예요. 차입한 거란 말이에요. 돈 빌린 거. 단지 은행한테 빌린 게 아니라 채권자한테 빌린 겁니다. 그러면 사채를 취득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채를 취득한 사람은 돈을 회사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빌려준 거니까 채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산 쪽에서는 그럼 누구 나올 거야? 자산 쪽에서. 자산은 채권이에요, 채무예요? 자산이면. 채권이니까 이때는 사채 취득하는 사람이에요. 부채 가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번지를 좀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사채를 취득한 사람은 언제 돈이 되냐면 이자가 들어왔을 때 돈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채를 1월 1일 날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자는 1년 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말이 꼭 들어와야 돼요. 만기가 도래한 이자표. 지금은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요. 해당 날짜가 도래해야지만 이자가 현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사채를 매입을 했어요. 1월 1일 가서 이자 달래.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해당 날짜가 도래해야지만 우리가 현금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공채는 알고 계세요? 공채?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걸 공채라고 합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걸 국채다라고 하고요. 됐죠? 그러니까 발행하는 기관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지 다 채무자예요. 그렇죠? 국가가 채권자들한테 돈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고요. 알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국채하고 공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채가 중요해요, 훨씬. 자, 그 다음에 참고입니다. 참고는 당연한 건데, 여러분, 우표를 현금으로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그죠? 여러분, 우표를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 밥 먹을 수 있어요? 불가능. 그죠? 그때 그죠? 두드려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표는 당연히 아니고, 그 다음에 혹시 수입인지라고 아세요? 수입인지? 네, 맞아요. 네. 그거에 원하면 요즘은 그 서류를 뛸 때 주민등록 뭐 등본이랑 초본 있잖아요. 뜰 때는 어디서 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시죠? 근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강조, 저 많이 어렸을 때, 저 많이 어렸을 때입니다. 저 많이 어렸을 때는요, 주민등록 등본하고요, 가족, 관계표? 뭐 그런 거 있어요. 모르겠다. 아무튼, 많이 띄워본 적이 없어.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초본은 많이 띄워봐가지고, 그걸 띄려면 동사무소 갔어요. 동사무소.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것 좀 띄워주세요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출력을 해서 띄워줘요. 근데 그냥 주면 그죠? 그냥 주진 않아요. 돈을 받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동사무소가 저기 죄송한데 300원만 그지 같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뭔가 체면 같은 게 있잖아요. 맞죠? 뭔가 그냥 300원 주세요. 이러면 좀 약간 체면이 없어 보이니까 저희 관공서에서 저희 동사무소에서 요거 붙인 우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우표 같은 걸 붙여야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표를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오, 이렇게. 네, 결론은 뭐다? 그냥 우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누가 수입인지 가지고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수입인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선일자 수표는 시험에서 여기서만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단순하게 뭐냐면 우리가 어음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어음을 발행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어느 정도 신용등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라든지 법인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음을 발행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이 되지 않으니까 어음을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발행했던 걸 선일자 수표라고,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음은 발행하면 그때 돈이에요, 그냥 외상한 거예요? 어음은 어저께 일정한 금액을 언제까지 주기로 한 증서다라고 했죠. 그럼 어음은 발행할 당시에는 돈이 아니에요. 그 날짜가 도래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3개월 뒤에 돈 드릴게요 라고 하면 3개월이 지나야 돈이 되는 거지. 요때 어음 성격은 뭐냐면 그 어음을 발행할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외상인 거예요. 외상 돈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암기해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거는 회계 2급 때 해요. 근데 우리 시험 목적상 엄청나게 주면 제일 열심히 할 거예요. 알죠? 우리 시험 목적상 여기서만 나요. 여기서만. 알죠? 여기서만 이론 문제. 잘도 안 내. 벌써 아직 2문제 냈다. 2문제. 예, 그래서 단순 암기. 예. 그래서 우표, 수입인지, 선일자 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예요.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시험에 엄청나게 됩니다. 자, 여기를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기 타임 발행 당좌 수표요. 자, 당좌 수표가 뭔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옛날입니다. 옛날.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는 출제 정말 많이 합니다. 뭐냐면 자, 요거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무시하시고 요구불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구불예금이 뭐냐면 개정 과목 아닙니다. 개정 과목은 요 아래에 있는 2개예요. 2개. 보통예금, 당좌예금이라는 예금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예금 있죠. 당좌예금, 당좌예금. 그죠? 보통예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장이 보통예금 통장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당좌예금을 아셔야 아까 했던 뭔지 모르는 당좌수표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뭐냐면 요구불 예금은 한마디로 내가 은행한테 지급을 요구하는 거,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요구하면 은행에서 지불해야 되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돈 주세요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 주는 예금이 보통 예금이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보통 예금 통장 가지고 안 가져가지 마. 누가 최근에 보통 예금 딱 들고 와가지고 돈 주세요라고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엔 그랬지만 옛날이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보통예금 통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예금 통장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혹시 ATM도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죠? 그럼 옛날에 내가 이제 보통예금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ATM이나 이런 게 없던 시절 같은 경우, 어렸을 때예요. 이런 게 없던 시절에는요, 내가 이제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어르신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은행에서요, 계좌번호랑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는 종이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요. 맞죠?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거 몇 개 가지고 오세요. 그렇죠? 가지고 오신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공공요금 있죠? 공과금을 내야 돼요. 그럼 어머니께서 거기에다가 금액을 적어요. 숫자로. 진짜 볼펜 같은 걸로요. 옛날 옛적 아닙니다. 얼마 안 됐어요.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 분명 얼마 안 됐어요. 강조. 그래서 볼펜에다 이렇게 적어요. 적고요. 그걸 저한테 한 장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금액 적혀져 있는 거 있죠? 그거랑 돈이랑 창구에 딱 제시를 하면은 은행원이 전산 보고합니다.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제 송금을 해줘요. 진짜라니까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당좌예금을 설명하려면 보통 예금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하물며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사람이 붐비면 이게 은근히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돼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오죽하겠어요? 기업들은 우리가 하루만 하더라도 거래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줄 서가지고 그런 거 돈 이렇게 제시하고 다시 거기다 금액 적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맞죠? 옛날에.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업들이 예금 통장에 그냥 원샷으로 탁 돈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당좌 예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예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수표를 줘요. 당좌 수표라고 주는데 그냥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용지마다 다 신한은행이라고 지금 신한은행 마크가 다 찍혀져 있는 거예요. 위조하지 말라고. 알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사인을 교환해요. 어떤 사인을 교환하냐면 제가 그 당좌 수표라는 종이에다가 신한은행 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그리고 빈 종입니다. 그냥 마크만 찍혀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금액을 적어요. 금액을 적고 제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 제가 이제 당좌예금 통장에 1,000만 원을 저금을 했어요.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 1,000만 원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4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그럼 보통 예금 통장이다라고 한다면 또 사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당좌 수표 있죠. 거기에다가 400만 원 쓰고 제 사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주면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어떻게 돼요? 제 입장에서 당좌예금 잔고가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 입장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좌 수표를 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면 그걸 제시하잖아요. 제시하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회사 마크 있고 신한은행 마크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사인하고 비교하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400만 원 여러분들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게 여러분 간편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중요한 게 우리 지금 시험 목적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게 뭐냐? 당좌 수표를 준 저는 예금 잔고가 줄어요. 맞죠? 1,000만 원에서 400만 원 줄었잖아요. 근데 당좌 수표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예금 잔고가 늘어요? 뭐가 늘어요? 뭐가? 현금이 느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여기. 그래서 아까 제가 건너뛴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선 제가 타인이에요. 그죠?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현금 아니지만 돈이네? 가서 재심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많이 중요해요, 시험에서. 시험에서는 절대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라고 안 줍니다. 그냥 당좌 수표를 받았다라고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금이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집중해 주실 건 당좌 수표 쪽이에요. 보세요. 자, 자기압 수표 있죠? 자기압 수표는 그냥 받은 사람이든 준 사람이든 다 현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압 수표는 발행하거나 지급한 사람은 현금이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를 받은 사람 현금이 증가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우리가 알고 10만 원짜리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당좌 수표는 방금 사례에서 발행하거나 지급한 사람은 저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줬잖아요, 당좌 수표를. 그럼 제 입장에서 뭐가 주는 거냐면 당좌 예금 잔액에 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걸 분계를 끊어야 돼,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서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출제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당좌 예금이 감소하겠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자산이 되겠죠. 남한테 돈 빌려서 내 통장에도 그건 내 거예요, 내 거. 자본은 진짜 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금하고 적금이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전부 다 자산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좌 예금이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좌 예금이란 계정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럼 당좌 예금이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좌 예금이 감소하면 어디에 적어야 되겠어요? 또 대변에. 왜? 당좌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러니까 반대편 대변에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를 대변에 당좌 예금을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알겠죠? 이거. 자, 반대로 당좌 수표를 받은 사람이 수령. 받은 사람은 뭐가 늘어요? 현금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현금이 증가. 그럼 어디로 하면 돼, 현금을? 차변으로.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에 적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꼭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당좌 수표를 받았다라고 하면 당좌 수표를 검색하신단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그래야 계정 과목을 꼭 외우시고 이해를 하셔야 이상한 걸 검색을 안 하게 돼. 검색이 안 된다고 당좌 수표라고 하면 안 떠요. 검색이. 자, 우리가 실기할 때는 몇 글자 검색하면 자동으로 계정 과목 검색해 주거든요. 실기 때는 근데 안타깝게 잘못 외웠다가는 계정 과목 검색하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받았다라고 하면 현금이 증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현금이라고 치신다라는 거예요. 당좌 수표가 아니라. 그리고 당좌 수표를 줬다라고 하면 당좌 예금 이렇게 조회를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디냐? 자, 27페이지로 갈게요. 이게 시험에 3번이나 냈어요. 3번. 자, 27페이지로 오셔가지고 회차 좀 적어드릴게요. 이거 아니다. 어디 있냐면 27페이지 맨 위쪽에 가로 1번 당좌예금이라고 보이세요? 가로 1번 당좌예금? 여기에서 그 두 번째 구분 보시면 당좌예금 사례별 회계처리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적으시면 여기 어디 갔냐? 동점 타임 발행 당좌수표 수치라고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주시는 건데 자고로 여기에서 동점이 뭐냐면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 앞으로 시험에서 동점, 동사 이런 말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당사는 우리 회사고 동사는 혹시 영어 아니? 제가 하고도 아차했어요. 아차. 동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앞에 언급된 같을 동자 쓰는 거니까요. 다른 회사입니다. 진짜 동사란 말 잘 나와요, 여러분들. 동점이든 동사든 다른 회사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아니라. 네, 그럼 여기에다가 회차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101회 2-1. 자, 이게 뭔지 설명할게요. 처음 보시죠? 앞으로 제가 아까 그냥 몇 회차 몇 이렇게 번호만 적어드리면 이론이다라는 뜻이에요. 번호만 적어드리면. 근데 제가 앞에 몇 다시 몇 하면 실기란 뜻이에요. 몇 다시 몇 실기. 맞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2라고 돼 있잖아요. 2 다시 몇이라고 적는 게 좀 은근 많을 거거든요. 그 2 다시 몇이 뭐냐면 우리가 해당 날짜로 차변 대변 분계 끊는 거예요. 가서 할 겁니다. 반드시. 네. 아무튼 곧 갈게요. 그 다음에 108회 2. 여기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9회 7. 이렇게. 3개나 3개, 3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2-2입니다. 2-2. 죄송해요. 이거 오타. 오타. 2-2입니다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럼. 네, 이거 쓰레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살아왔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러분들 391페이지 가시 391.
391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자, 391페이지 가시면 혹시 일단 거기 390페이지 한번 보세요. 390페이지. 거기 혹시 390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문제 2라고 있죠. 문제 2. 이 문제 2번이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하겠지만 이게 해당 날짜로 차변, 대변, 분계 끊으세요라는 문제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다시 391페이지로 391페이지. 오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문제예요? 문제 2번 유형이. 총 6개입니다. 6개. 알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배점은 해당 챕터 갈 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좀 미리 좀 할게요. 뭐냐면 혹시 PPT 보시는 분들 가지 마세요. 어차피 점수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기거든요. 여기 이 두 번째 일반적 이게 문제 유형 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얘 뭐냐면 이게 해당 날짜로 분계 끊는 거예요. 해당 날짜로 차변 대변 분계 끊는 게 6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18점입니다. 근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개정 과목 하나 틀리면 점수 없고요. 하나라도 틀리면 점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번호 있죠. 예를 들어서 공장인데 뭐 800번대 쓰거나 그것도 점수 없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차변 대변을 혹시라도 하나라도 잘못 쓰면 없습니다. 점수.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개정 과목 10개 주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거기 내는 사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서 유형 아까로 따지면 유형 2라고 할게요. 2번 유형. 이게 일반전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형이 결산이라, 결산. 우리 어저께 결산이라는 게 몇 월 며칠이라고 했죠? 그렇죠. 12월 30일에. 그래서 얘는 해당 12월 31일자로 분계 끊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계. 요게 3문제 나옵니다. 애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근히 많이 잡아먹어요.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쪽입니다. 이쪽을 잘 하실 때는 이쪽을 잘 하시면 일반적 비교 잘 하시고 결산을 좀 많이 못 하세요. 아니, 대부분이 여러분들 말고 대부분 그랬다고요. 그래서 요게 3문제.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9점. 됐죠? 일단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2- 몇 이렇게 하면 이거 해당 날짜로 분계 끊는 문제구나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5- 몇 이렇게 적으면 이건 결산 문제로 12월 31일자 분계 끊는다 라는 뜻입니다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고 이거는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얘는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구나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잔소리가 길었고 391페이지에 2번 있죠. 2번. 자, 여러분들이 직접 분계를 끊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설명 좀 드릴게요. 아마 분계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으로 분계를 끊어주세요 라고 하면 손으로 끊으시는 거예요. 컴퓨터 입력하시는 건 별도로 하는 거고 그러면 분계를 끊는 방법은 손으로 분계 끊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근데 가급적 어떻게 끊으시는 거 추천드리냐면 가운데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으셔도 됩니다. 방법은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으셔도 됩니다. 됐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컴퓨터 입력하는 걸 채점합니다. 그럼 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차변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현금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현금 만약에 차변에 현금이 10,000원이다 라고 하면 현금 10,000원 적으시면 이게 차변에 현금 10,000원 적은 거예요. 예를 들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6개월로 돈 빌렸대요. 그럼 단기 차입금 적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단기 차입금을 만약에 대변에 적으려고 해요. 그럼 대변이 그러면 여기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손으로 분기 끊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차변이면 가운데 선 기준으로 왼쪽에 계정 과목 적고 금액 적으시고 오른쪽에 계정 과목 적고 금액 적으시라는 얘기예요. 예시입니다. 예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번 요 10월 3일, 13일자 보시고 이렇게 분기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시작. 읽어보시고 지금 분기 끊어주세요. 예, 하셔야죠, 하셔야죠. 시작. 하셨어요? 예. 읽어보시고 하셨어요, 벌써? 오케이. 그죠? 연습해 보시라고요. 하셨어요? 자, 일단 항상 분기 끊으실 때는 계정 과목부터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1순위네, 1순위. 계정 과목 먼저 찾으시고, 그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를 찾으시는 거예요. 계정 과목명, 그 다음에 얘가 성격이 뭐에 해당되는지. 그렇죠?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계정 과목을 찾으시려면 뜻을 알고 계셔야죠.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자, 보시면 항상,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풀이하실 때, 풀어보실 때, 요런 거 나오면 이런 계정 과목을 쓰는구나, 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정 과목 친절하게 잘 안 줘요. 진짜로. 그죠? 여기에서 갑자기 계약금, 이런 거 내가 읽어보고 어떤 계정 과목이니? 이런 거 판단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가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계약 보이세요? 우리 어저께 계약이 뭐랬죠? 회계상 거래. 아니에요. 즉 300만 원은 뭐냐면 낚시입니다. 낚시예요. 왜 낚시냐? 300만 원을 판매하기로 한 거잖아요. 계약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영향을 준 숫자는 계약금으로 20%를 당좌 수수료 받은 거니까 20%는 60만 원만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 뭐 주문, 뭐뭐 하기로 하고 요거는 다 낚시입니다. 낚시. 낚여봐라고 하는 거 낚여봐. 그렇죠? 그래서 낚시고요.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을 판단하면 여기입니다. 계약하고 계약금 받았다. 일단 요거 비추신 거. 계정 과목 뭐예요? 계약금 받았다. 그렇죠?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계정 과목 안 외우시면 이거 힘들어요, 진짜. 패겠죠. 그렇죠? 반드시 필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성격은요? 그렇죠? 부채예요. 부채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계약금 받은 것만큼 나중에 서비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계약금이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정과목 여기입니다. 당좌 수표 받다. 아까 당좌 수표를 주면 당좌예금 감소고요.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 증가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현금 증가했다 이 뜻이에요. 이거에 현금 증가했다. 그렇죠? 그럼 이걸 그때 현금, 선수금이나 계정 과목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걸 보시고 물론 어느 정도 계정 과목의 뜻을 외우고 계셔야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계정 과목을 판단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가 자산 비용이면 차변 본인 위치 차변이고 부채 자본 수익이면 본인 위치 대변. 됐죠? 그거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증가 감소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해보죠. 그럼 지금 당좌 수표 받으면 아까 현금이 증가한다면서요. 그죠? 그럼 현금은 성격이 뭐라고요?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요? 차변이죠.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입니다.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해서 여기 현금 60만 원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물론 선수금부터 먼저 하셔도 되고, 그렇죠? 항상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쉬운 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이나 3분의 1은 맞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이에요. 자, 선수금은 부채죠. 계약금 받았으면 내가 계약금 받은 잔액은 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우리가 계약금은 언제 감소할까요? 아까 그랬죠. 선수금은 내가 계약금을 받았으면 나중에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가 있는 계약금이에요. 그럼 선수금은 언제 감소하냐면 제공하면. 맞죠?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의무를 다한 거니까 그때 감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자, 그래서 선수금 보면 내가 계약금 받으면 그만큼 의무를 해줘야 되게 느는 거잖아요. 선수금이라는 계약금 잔액은 느는 거예요. 그럼 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는다라는 건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그죠? 그래서 이게 선수금 60만 원. 이걸 컴퓨터에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계를 못 끄면 컴퓨터에 못 옮겨 적어 이걸.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맞아도 점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두 개 다 끊으셔야 정답을 인정 3점을 맞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숙제 내고 마칠게요. 숙제